한국 방위산업은 폴란드와 계약 이후로 연일 이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후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수많은 국가와 무기 계약 링크가 뜨면서 미국과 러시아 등 전통의 방산 강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폴란드의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의 빠른 납기로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얼마 전 캐나다가 한국의 K9을 긴급 요청하며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오직 한국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폴란드와 유럽을 넘어 북미 시장까지 한국은 진입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 무기를 도입하게 되며 방산 세계 4대 강대국으로 완벽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초대형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 다시 한번 전 세계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대량 수주라는 성적을 올린 K2 흑표 전차에 대한 전 세계 바이어들의 관심이 현재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K2 전차 대량 도입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계약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로코까지도 현지 면허 생산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모로코는 현재 알제리에 맞서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데 K2 전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관계자들과 외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그랬듯이 현재 꽤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위험에 놓여 있고 한국 전차가 아니면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정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2 전차의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유력, 임박, 성사 소식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죠. 모로코와 알제리는 현재 외교적 분쟁이 한창인데요.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양국의 관계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불신이 반복되었습니다. 1963년 10월 모로코와 알제리 사이에서 벌어진 모래 전쟁과 영유권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알제리는 앙숙 관계인 모로코의 항공편을 폐쇄해버렸고 곧이어 11월에는 알제리가 자국민 3명이 사망한 폭발의 배후로 모로코를 지목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둘 사이에는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또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방으로 물색 중이고 그중에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 또한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한국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도대체 외국에서 한국 전차를 이렇게까지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M1A2라는 정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맹위를 떨친 M1A2의 개량형이죠. 현재 이 모델은 M1A2 SEP V4 모델까지 이뤄졌으며 올해 10월 차세대 에이브람스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사용한다는 프리미엄 덕분에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미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미군의 M1A2 전차의 장갑재와 포탄 관통자는 열화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원자량이 커 밀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열화우라늄 장갑은 보통 장갑재와 비교했을 때 같은 두께로 했을 때 무려 2배 이상의 방어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격도 공격이지만 방어에 매우 용이하죠. 하지만 문제는 열화우라늄 대신 텅스텐 포탄과 일반 복합 장갑을 사용하는 수출용 전차의 경우 관통력이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전차의 경우 120mm 활강포에서 쏘는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의 관통력이 900m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면 방어력은 균질압 연강판, 화학 에너지탄 피격 기준 무려 1400mm 이상이라고 하죠. 반면에 수출용 전차의 경우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의 관통력이 고작 595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 스웨덴 육군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갑재의 방어력도 화학 에너지탄 피격 기준 900mm 이하였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당 가격은 200억 원이 넘고 기술 이전과 면허 생산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걸 빼고는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수주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럼 또 다른 대안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떠오를 텐데 이 역시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한때 레오파르트는 서방 전차 시장을 평정하여
세계 표준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는 미군의 M1A2 전차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독일은 방산 수출에서 특유의 정치적 올바름을 잣대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무기 수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국의 도덕성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에서 독일제 무기를 사겠다고 제안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사우디가 무려 16조 원을 들여서 독일제 전차 무려 800대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독일은 자신들이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또한 레오파르트의 높은 가격과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구매 결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기준 도입 가격이 1,500만 유로 한화의 약 20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핵심 옵션인 능동방어 장치와 일부 전자 장비를 뺀 가격입니다. 여기에 APS를 추가하고 기술 이전과 면허 생산 등 조건을 추가하면 한 대당 가격은 자그마치 3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군은 2017년 1월 기존 레오파르트 2A4 차량을 A7 버전으로 개량하는 계약을 제조사 KMW와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KMW가 초도 물량을 독일군에 납품한 게 무려 3년이 지난 2019년 10월이나 됐습니다. 또 2016년 발주한 A7 플러스 신규 생산 차량은 계약 체결 후 무려 4년 가까이 걸려서 인도받았습니다. 때문에 납기 지연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불리는 국가 중 한 곳이지만 최근 기대 이하의 성능의 국제 제재 우려까지 더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러시아 전차는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흥 강국 중국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VT4 전차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사실 자체로 방산 시장에서 핸디캡으로 여겨지고 있다 합니다. 중국 전차의 신뢰성은 매년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동간 사격 능력과 야간 전투 능력, 주포 공격력과 방어력까지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VT4 전차를 무려 40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1차 도입분인 176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앞선 이유들로 인해 추가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주요 강대국들의 전차들은 가격과 성능, 그리고 납기 일정까지 어떻게든 하나씩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과 성능, 납기 일정까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세계 각국의 시선이 한국의 K2 전차에 쏠리게 된 것이죠. 실제로 K2 전차는 공격력과 방어력은 물론이고 온대 및 냉대, 사막 등 모든 환경에서 검증된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 전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영국 국민들이 도대체 뭘 망설이냐며 폴란드는 빠르게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했는데 영국은 아직도 고민만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서양의 대부분 주력 전차보다 값이 싸다. 하지만 성능은 그에 반비례한다. 어떻게 저값에 저만한 성능을 지닐 수 있는 거야? 현재 최신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보다 훨씬 저렴하다. 근데 2013년에 막 양산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주력 전차들보다 비쌌던 걸로 기억해. 북한 때문 아니야? 북한이 T-54 전차로 침공하게 된다면 한국은 K2 흑표 전차로 맞서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히 적을 압도하려면 한국 전차의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T-80U 전차가 있잖아. 북한의 전차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잖아. K2 전차는 내가 알기로 8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걸. 반면에 레오파드는 대당 160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야. 그리고 중국의 99A 전차는 K2 전차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각자 특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아? 독일은 인건비나 부품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비싼 게 당연해. 중국 전차가 좋다는 말에서부터 벌써 이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아. 한국의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근데 다음 모델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서 다음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어. 한국은 확실히 군수산업 쪽에서 최근에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 탱크가 아주 멋진 것 같아. 체코도 K2를 구매하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 같은데 실상은 과연 어떨까 싶어.
폴란드는 이미 수입했고 체코나 슬로바키아 다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 라이선스 생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 가장 놀랐던 게 폴란드였어. 폴란드는 물론 미국의 M1 전차를 구입했지만 오직 미국 전차만 고집할 줄 알았어. 그런데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 전차를 수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 요즘 K2나 K9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이네. 뭔가 다른 전차와 다른 특징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 새로 개발된 건가? 난 폴란드 사람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전차를 도입했는데 아무리 사도 러시아와 가까워서 부족해 보여.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